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간도 특설 때 자기는 들어갔는데 독립운동가는 토벌 하지 않았다. 이거는 마치 자기가 조폭 단체에는 들어갔는데 주먹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광복회 학술연구원장으로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책의 원래 제목은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로 지금 책이 나온 것은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결과물로 제출한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사 편수회의 설치 조직, 그리고 일제 관학자들의 성격에 대해서, 보통 일제 관학자들이라고 하면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던 시라토리에서부터 쓰다라든지 이나와 이와기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시류 이런 학자들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부로 한 것이 해방 후 식민사학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여기선 식민사학이 해방 후에 척결되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부로는 이병도, 신석호 박사의 역사관과 그 영향에서 특히나 조선사 편수의 출신이었던 이병도, 신석호 두 사람의 역사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방 후에 학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방 후 학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병도, 신석호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평가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병도 박사는 국사학계의 태두다 또는 식민사학의 대부다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 역사학계는 두개사학이라는 누구도 뚫지 못하는 그런 역사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고요. 또 신석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편수의 적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촉탁에서부터 수사관보를 거쳐서 수사관까지 16년 동안 조선사 편수회에 몸담고 있었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친일파들이 흔히 얘기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병도, 신석호 이 두 분들은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이 틀림없죠. 그 친일파들이 변명하는 것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선 총독부 기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간도 특설 때 자기는 들어갔는데 독립운동가는 토벌하지 않았다. 이거는 마치 자기가 조폭 단체에는 들어갔는데 주먹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 이 두 분의 조선사 편수회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면은 해방 후에 식민사관이 척결된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식민사관의 두 틀을 우리가 흔히 타율성 이론과 그 다음에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방 후에 식민사학이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증주의 역사학으로 표방하면서 식민사학은 그대로 지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 후에 그 상황을 잠깐 그 책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보면은 해방 후에 진단학회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윤재나 이런 학자들은 진단학회 친일학자를 청산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친일학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 김상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단학회에 있지 못하고 조선사 연구회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우리 학계에서 우리
독립운동사 내지는 우리 그 역사 사학사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병도 신석호 두 분의 이제 역사관을 비판하는 중에 이병도의 역사 연구 반복론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도학 박사라든가 임창경 박사, 그 다음에 문정창 선생 이런 분들의 저수를 빌려가지고 제가 이 3인의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병도 박사의 역사 연구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드러진 걸 얘기한다고 하면 뭐 발음의 주소성, 우리가 흔히 음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 낙랑군 수성현이 수완으로 비정했다든가 또는 뭐 꿈에서 영광을 통해 가지고 역사학에 비정을 했다. 뭐 이건 유명한 얘기죠. 뭐 용변을 보는 중에 현도군을 갖다가 환도로 비정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저술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꿈속의 중원 고구려비의 연호를 건흥이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증주의를 표방하는 이 학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석호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친일사학의 특징들이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친일사학뿐만이 아니고 친일 인사들의 전체가 반성이 없는 그런 친일 행위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실증사학이라는 근대사학을 빌려가지고 실증사학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식민사학은 철폐가 됐고 과학적인 실증사학으로 앞으로 우리 역사가 재편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신석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 교수와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교수가 이런 걸 겸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겸임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육성해냅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교수로 바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에 몸담았다가 교수로 가는 이런 변칙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제자가 스승을 비판하지 못하는 학문 풍토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어떤 평가도 지금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민사학이 실증주의 사학으로 현재까지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덕일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년의 수행 프로젝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 건설론 연구입니다. 이것이 학술교양 총서로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응하게 되었는데, 자,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식민사관과 대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식민사관을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책들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들이 탄압하는 정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위로 3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증조부에서부터 부친까지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저는 보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 75년이 지나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